국내 주요 IT 이슈를 알아보는 이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이야기 좀 해보려고요. 네이버가 온라인 쇼핑 사업에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동안 다소 산발적으로 진행돼 왔던 쇼핑 사업에서 쇼핑 지원에 초점을 맞춘 쇼피파이 형태의 사업 모델을 본격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쇼핑 사업을 강화해서 현재 온라인 쇼핑의 1인자인 쿠팡까지 잡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거대 인터넷 기업의 격돌에 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피해를 보는 것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 옆에 나와 있는 디스트리트의 김용용 편집장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이버가 쇼핑몰 사업을 진행했던 것은 사실 하루 이틀 일은 아니죠.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최근 들어서 사업을 좀 강화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인터넷 비즈니스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쇼핑몰이 수익성 측면에서는 가장 양호한 영역이 아닐까 해서 그 이유 때문이겠습니다. 네이버의 최근 행보를 보면 이제 방문자 수를 늘리거나 페이비를 높여서 수익을 거둔다기보다는 한번 방문한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수익을 내는 전략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요. 이 같은 전략을 택한 이유는 모바일 시장이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더 이상 네이버라는 하나의 포탈에 사람들이 묶이기가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네이버가 아니라 다른 여러 커뮤니티나 또는 구글 검색 등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즉 포탈의 가장 큰 강점이 이 가두리 전략이 더 이상 이제 먹히지 않는 환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다른 전략을 이제 택해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자신의 생태계 속에 가두기보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 그에 맞는 수익을 올리는 것이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는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배경 때문에 이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최근 중단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같은 배경으로 고수익을 올리기 좋은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집중하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그렇겠죠. 하긴 네이버의 주력 사업이었던 광고보다는 아무래도 이커머스, 전자상거래가 대세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높은 수익을 올리기에는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이버가 그런데 쇼피파이라는 것을 언급을 했어요. 쇼피파이 캐나다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원리인가요? 네. 말씀하신 쇼피파이는 이제 캐나다에 있는 IT 회사이고요. 제조, 유통 회사들이 이제 온라인 쇼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 쇼핑몰 개설부터 시작해서 결제, 배송까지 이른바 이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특히 해외에서는 이제 아마존 킬러라고 하는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아마존이 이제 자사 쇼핑몰 내에 입점 형태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쇼피파이는 이제 이들이 가게를 쉽고 빠르게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이제 백화점이라고 한다면 쇼피파이는 이제 먹자골목을 지원하는 가맹점 사업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바로 쿠팡이 백화점과 같죠. 여러 회사들이 자사의 물품을 들고 쿠팡 내에서 이제 세일즈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네이버가 이 쿠팡과 대항하기 위해서 먹자골목과 같은 쇼피파이 모델의 사업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그리고 쿠팡이 백화점 쪽의 모델이고 쇼피파이 그리고 네이버가 먹자골목의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 전자상거래 1위 업체가 아마존이잖아요. 네, 그건 맞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가 쇼피파이의 모델을 들고 나왔다라는 것, 아마존에 대항을 해가지고 승산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마존이 이 전 세계 전자상거래 1위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 거대 유통 제조 기업을 중심으로 아마존에 대한 불만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이 전자상거래 시장을 아마존이 독점하고 있어서 이 히트 상품을 베껴서 파는 행위가 빈발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나이키가 새로운 운동화를 이제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아마존 내에서 그와 비슷하지만 훨씬 값싼 이제 복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복제품들이 아마존 통해서 판매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나이키는 이제 새로운 운동화를 내면서 반짝 인기를 얻을 수 있긴 하지만 이게 스테디셀러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하지만 아마존 이전에는
이 스터디셀러로 이렇게 자리 잡는 상황이 계속됐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도 이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아마존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컸기 때문에 네. 울며 겨자 먹기로 참았는데 쇼피파이가 등장을 하고 쇼피파이가 이런 나이키와 같은 기업에게 자사 이제 몰이라고 부르는데요. 자사 쇼핑몰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골목 상권에서 네. 이렇게 가게가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자사몰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이 아마존의 횡포에 맞설 대안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쇼피파이가 인기를 끌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나이키가 사실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 네. 나이키가 아마존에게 등을 돌리고 쇼피파이 협력을 해서 자사몰을 구축해서 비교적 성공을 거두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국내에서도 쿠팡 같은 그런 큰 기업의 등을 돌리면서 네이버와 이제 손을 잡고 자사몰까지 구축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이미 나왔습니다. 이미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이제 LG 생활건강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네. LG 생활건강이 지난 2019년에 쿠팡 철수를 전격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유가 이 자사제품을 뭐였나요? 쿠팡에서 모두 빼버렸는데요. 네. 이유가 역시 그렇습니다. 이제 쿠팡이 그 당시에 이제 로켓 배송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빠르게 이제 소비자들에게 배송을 해서 시장을 네. 점유하려고 전략을 한 거였었는데 이 로켓 배송을 하기 위해서 LG 생활건강에 이제 물건을 사서 이렇게 해야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LG 생활건강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경쟁사라든지 유사한 업체들을 로켓 배송에서 상단에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LG 생활건강은 로켓 배송에 물건을 공급하면서도 제대로 팔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돼서 네. 이것은 쿠팡의 횡포다, 독점이다 해서 이 사건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한번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LG 생활건강이 쿠팡에서 제품을 모두 빼버렸지만 근데 이제 국내 온라인 시장에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쿠팡의 영향력은 사실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실적 부진에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위기를 뭐 신제품 출시라든지 새로운 브랜드를 내놓으면서 만회를 했고 그리고 네이버와 함께 브랜드 스토어를 또 오픈을 했어요. 네. 이때 손을 잡은 게 네이버죠. 이것도 역시 실적 만회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 LG 생활건강의 사례처럼 국내에서도 쿠팡, 특히 아까 말씀드린 로켓 배송 제품에 대한 쿠팡의 독점 행위에 반기를 둔 곳들이 꽤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곳들이 이제 앞으로도 네이버와 함께 자사몰을 꾸리고 반 쿠팡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네이버와 뭐 쿠팡이 무한 경쟁을 뭐 벌이게 된다면야 아무래도 그 덕을 보는 것은 뭐 우리 소비자들이 되겠으니까요. 네, 경쟁에 대한 대가는 네. 이제 소비자들의 이득으로 다가오는 우리는 가능성이 또 높죠. 잘 거기서 취하면 될 텐데 그런데 처음에 얘기하신 또 피해를 보는 곳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피해를 보는 기업은 어디가 될까요? 네, 이게 상당히 좀 의외라면 또 의외일 수 있고 예. 또 어떤 분들은 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네이버가 조력하겠다고 선언한 쇼피파이 모델을 이미 국내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곳이 바로 카페24인데요. 카페24요? 예, 상장도 돼 있는 네. 곳이죠. 이 카페24는 사실 이전만 해도 한국의 쇼피파이라고 불리면서 이 어떤 쿠팡의 횡포에 맞설 수 있는 곳으로 사실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주가도 꽤 이제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갑자기 네이버가 이 쇼피파이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네. 이 카페24와 사업 영역이 겹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네이버가 이 같은 선언을 한 이후에 주가가 살짝 약세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카페24 우리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아마존이든 그리고 쿠팡이든 쇼피파이 모델이든 관건은 이 쇼핑과 관련된 고객 정보를 안에서 영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 네. 잘 제공할 수 있느냐입니다. 아마존과 쿠팡에게서 이 사업자들이 등을 돌린 이유가 사실 이 회사들의 횡포도 주된 이유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백화점식 이 전자상거래 회사를 통해서 물건을 팔다 보니까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고 그리고 고객들에게 어떤 제품이 인기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된 것이 사실 큽니다. 전자상거래에서는 고객들의 정보를 알아야만 이제 향후 제품을 팔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네. 이 같은 정보를 그런데 현재 전자상거래 회사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카페24는 그래서 2014년부터 고객 정보를 분석해서 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이 세라라고 하는 서비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같은 서비스를 적용을 해서 잭스미스와 같은 인기 있는 유통 브랜드와 자사몰을 구축한 경험도 있고요.
하지만 네이버도 역시 고객 정보 분석이라고 하면은 굉장한 데이터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스마트 스토어에도 일부 네. 적용이 되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 네이버 못지않은 이 고객 정보 분석 서비스를 얼마나 잘 제공할 수 있느냐가 사실 카페24 그리고 이 다른 비슷한 서비스, 이 쇼피파이 모델을 운영하는 다른 서비스들이 앞으로 네이버와의 경쟁, 그리고 쿠팡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쿠팡도 이와 같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야 지금 현재 국내 1위 기업으로 꼽히고 있죠. 쿠팡도 말할 필요가 없죠. 최근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면서 실탄을 확보한 상황이니까요. 양사의 격돌 또한 예전보다 훨씬 거세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기대해보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카페24가 또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을 할지도 바라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영 편집장님과 함께 이수다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